자, 우리 영정 큰아 여러분, 드디어 중간고사가 마쳐졌습니다. 지난주 너무나 노고하셨습니다. 집에 2박 3일간 다녀오셔서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또 힐링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2주,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설계를 하시고 준비해서 보람있는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2주간을 잘 지내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교장 특강 14번째 1학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특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했지만 메타인지와 장기 기억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얘기할 두 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메타인지하고 장기 기억 강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각각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메타인지가 뭐인지 요즘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기 화면에다 써놨습니다.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성찰하는 노력.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메타인지는 알고 모르고를 본인이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른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하고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학습 효율성이나 혹은 저력 있는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뚜렷한 두 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설명, 남에게는 어머니도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말로 표현한 거하고 차이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표현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모른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모르는 것을 내 것으로 다시 피드백해서 친구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자기 것이 됐다. 그럼 시험 보더라도 그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러닝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40년, 50년에 걸쳐서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냥 수업에서 듣기만 하면 다 머릿속에 있을 것 같지만 5%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읽어봤을 때 10%,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터나 혹은 모니터를 통해서는 시청각 교육 20%, 그리고 자기가 직접 시범을 해보는 거, 이렇게 30%, 그다음에 토론, 토의 50%, 실제로 자기가 만져보고 뭐 하는 거,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75%, 서로 설명하게, 남에게 가르쳐보는 것은 90%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버벅거리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놈을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보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학습의 효율성이나 혹은 저력 있는 학습, 저력 있는 학습이라는 뜻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로 승화시켜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의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높이는 방법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타인지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자기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해서 이 전두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드에 저장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6개의 효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3개.
그리고 부차적인 것이 3개 정도 된다.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시험 보는 건데 역설적으로 시험 효과가 여러분의 학습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그 시험 효과라고 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안지가 뚜렷하니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학습 지향적인 학생이고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험 부분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다. 따라서 점수보다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했을 때 마음이 편하고 학습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학습이 괴롭고 의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학습이 더 강화되고 메타인지가 높아져서 고등학교 가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출 효과입니다. 인출 효과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기억이라는 것은 입력해서 저장하는 단계가 아니고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이 기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다 되니까 좀 그렇지 않죠. 끄집어내는 단계가 됐을 때만이 장기 기억이 되고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학습이 성과가 나오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암송해보고 토론해보고 요약해보고 글쓰기해보고 발표해보고 이런 부분에 항상 익숙하고 그쪽에서 버벅거리고 날 때는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산 연습 효과로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목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 쪼개가지고 국어, 수학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산했을 때도 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학자들 연구로 해서 대체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연습하면 단기 기억이 주로 일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잘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간기억을 두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뇌가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건 연구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한 과목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 학습 계획에 따라서 15분, 3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교차 효과, 자기 참조 효과, 맥락 효과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다음에 2층에 다 액자화해서 게시해 놓을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이 또한 이 학기에 선생님이 직접 대면해서 자세히 한번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동 친구 여러분 이제 방학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험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이제 방학 준비를 잘해서 영종에서의 1학기 생활을 정리도 하면서 2학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